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중요 내용 이론을 살펴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론 공부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그 중개사 기출문제 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연도 순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문제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또 출제 가능한 부분이 좀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말고 다른 기출문제를 좀 뽑아서 좀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연도 순으로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법률행위 제1장 권리변동 있죠? 거기는 문제를 지금 안 풀고요. 지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 풀 겁니다. 말씀드렸죠? 예, 이론 시간에. 예, 제2장 이제 법률의 목적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제2장 법률행위 목적이죠? 예, 2011년도에 이제 작년에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세사 법률행위 유형, 예,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문제가 나왔거든요. 최근 연도에 그 법률행위 해석이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간만에 한 문제 나온 건데요. 지문만 좀 뭐 이렇게 그 물어보는 내용이 길죠. 실제 그 물어보는 내용은 엄청 간단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0년도는 이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반사 법률행위 유형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그래서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구분하는 문제 나왔고요. 2009년도에도 이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예, 좀 종합적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죠. 예,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에서는 가장 그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민법 103조 관련해서요. 유형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예. 또 2009년도 또 한 문제가 이제 민법 103조 반세사 법률행위 유형 물어봤고요. 예. 2008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요.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예. 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네요. 예. 2007년도에는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 2006년도에는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요.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이렇게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출제 가능해요. 예. 2005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 반사적 법률행위하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파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예. 그래서 최근 연도에 이제 두 문제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법 103조 관련해서 유형 꼭 거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최근 연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나올 듯 싶습니다. 예.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예. 네,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그 민법 103조와 관련해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문제를 먼저 풀게요. 예. 작년 문제부터 역순을 한번 풀어보죠.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네, 기억이요? 어,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예요. 비자금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예. 니은 부동산 이중매매 물어본 건데요.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예외적으로 무효 발생을 하는 건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기망해야 된다고 물어보네요. 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디귿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예, 이거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제3장 가면 의사표시에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공부하거든요. 이거 통정 허위 표시 예예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무효예요.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니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요.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민법 103조의 이 유형 있죠? 이거 이런 문제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 유형은 여러분들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객관적인 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무작정 뭐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 나중에 이 정도는 이제 다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구분하실 때 반사적 법률행위 유형인 것도 중요한데요. 반사적 법률행위 아닌 거 있죠? 여러분들 교재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그잘 나오는 예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억, 디귿, 니을 이게 이제 반사적 법률행위 아닌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예, 잘 구분하시고 쭉 문제 풀어볼게요. 2010년도에도 이제 물어본 건데 반사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용을 하기로 않기로 약정했어. 이거 어때요?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되어 있을 건데 이 사회적 법률행위고요. 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줬어요. 이거 어때요? 예, 금원을 대출해주는 거는 유효한 법률행위죠. 근데요, 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줬어요. 뭘 물어보는 거죠? 동기 불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동기 불법이 지금 반사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었죠. 어쩔 때요? 동기가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알려졌을 때, 예, 그러면 동기 불법이 반사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3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거 이거 어때요?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예요. 예. 4번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노론빛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거. 예,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고요. 일단 변제해 줬으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103조 해당하는 무효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요. 불법원형 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5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어떤 게 포인트죠? 예,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 이게 포인트잖아요. 예,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예,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뭐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건데 포인트가 이제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 이렇게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요.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첩계약은 반사적 법률행위인데 첩계약을 해소할 목적으로요. 첩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요. 이게 반사적 법률행위 아니죠.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첩계약을 해소할 목적으로. 예. 2009년도에도 똑같은 문제 물어보는 건데 반사적 법률행위 아닌 거. 예,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이거 어때요?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 아니고요. 2번 부적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처의 승인 여부하고 상관없이요. 예, 부적 관계는 반사적 법률행위예요. 예, 3번 부적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첩에게 증여했대요. 포인트는 지금 해제 조건인 건데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조건과 기한 파트에서 공부하시거든요. 조건은 이제 정지 조건도 있고 해지 조건도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아시는 건데 종료를 해지 조건 한다는 얘기는요. 종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종료를 해지 조건을 하게 되면 이제 반사적 법률행위고요. 종료를 정지 조건을 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종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사적 법률행위가 이제 아니게 되고요. 예. 4번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행위 이런 건 반사적 법률행위입니다. 예. 5번 변호사 아닌 자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반사적 법률행위예요. 예. 반사적 법률행위 유형은 제가 이론 시간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쭉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중개사 2005년도 문제인데 예. 반사적 법률행위하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거. 부담 없는 증여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아니죠? 지금 친절하게 부담 없는 증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여는 어때요? 공짜로 물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하나 더 있었죠. 경매요. 예.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 채권 포기하는 행위예요. 채권 포기하는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고요. 예.
2번 이중매매 물어본 건데,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제1 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불법행위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예, 채무 불이행. 지금 매도인이 지금 채무 불이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예, 소유권 회복할 수도 있고, 예,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죠. 예, 지금 이게 채권자 대위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등기 관계를 얘기하게 되면요. 현재 지금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2 매수인이 가지고 있죠. 등기를. 이 등기를 갖다가 말소하고요.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 명의로 지금 소유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한 중과생략 등기 사회적 질서 위반의 무효이다. 아니죠. 예, 중과생략 등기 어때요? 예,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대신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단속법규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단속법규 유효하잖아요. 예, 단 중과생략 등기가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하게 되면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예, 4번 부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부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요,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때요? 예. 첩으로부터 증여받은 제3자요. 예, 알았던 경우 지금 악이란 얘기인데 악이더라도요. 예,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지금 악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지금 예, 부가 지금 첩에게 지금 부동산 증여하는 거요. 이거 지금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가요? 그쵸? 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부가 첩에게 증여한 거요. 예,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첩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예, 제3자도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해요. 예,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민법 103조 해당하는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뭐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민법 103조 해당하는 무효가 지금 절대적 무효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잖아요. 절대적 무효라는 게 뭐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무효의 결과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4번 이 예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가 첩액이 지금 증여를 한 게요. 그게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예.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이 있더라도. 예.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절대적 무효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요.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해서 같이 공부했죠. 예. 그쪽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1 매수인이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죠? 예. 제1 매수인이 지금 불법원인 급여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부동산 이중매매 한 당사자의 지금 이해관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제3자가 선이더라도 좀 대항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죠. 예,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3조 예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104조 절대적 무효인데 이때 선의 제3자한테 대항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선의 제3자한테 대항 가능하다는 얘기죠? 피해자가요. 그때 피해자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이더라도 피해자가 불법원이 급여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사자는요, 피해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이 부적 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어때요? 부가 불법원이 급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당이익은 반환 청구는 안 되기 때문에 첩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요. 예,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세 개 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적 관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 매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을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네요. 예, 5번.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 당사자는 여기서 물어보네요.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양 당사자가 할 수는 없죠. 예, 피해자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불법인 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제3자한테 지금 대항하다는 거죠. 제3자가 선이더라도 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예, 이거 4번, 5번 잘 기억하셔야겠네요. 예. 감정평가사 2011년도 문제인데요. 반세대 법률행위 유형이 좀 몇 가지 빠져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이제 보고 갈까 해서 넣었는데요. 보죠.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규정 위반한 거 어때요? 한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만 무효죠? 이거 효력규정. 예, 효력규정. 이거 반사에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아니에요. 예, 그냥 효력규정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예, 2번. 이게 본 거죠? 예, 이거 통정의표일수록 무효지.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는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거. 예, 2번, 답 2번이네요. 예, 3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요.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예, 4번. 이것도 이제 잘 물어보는 건데요. 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떤 약정을 했어요. 이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 어디가 포인트죠? 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이게 포인트예요. 예,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건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뭐 식대를 지급했다라든가 뭐 교통비를 지급했다라든가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요. 예, 무효란 얘기예요. 이때 무효는 예,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예, 5번.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건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이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거 맞거든요. 이 강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3장에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기 강박이라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물론 이제 무효인 경우가 있지만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는 아니고요.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몇 개 뭐 더 있기는 있는데 예, 유형에 대해서는 하나 좀 더 보고 갈까요? 예, 감정평가사 2008년도 문제인데 도박자금 대여하는 행위 이제 케이스 문제거든요. 꼭 이제 뭐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예, 도박자금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봅니다. A, B로 나눠져 있는데 갑은을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갑은을에게 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예. 볼까요? 1번 A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요 무효 맞나요? 예, 도박자금 대여하는 계약 무효입니다. 어떤 무효죠?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예, A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 땡이라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요. B의 경우 B 병은 정에 대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정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라고 하였다. 이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이 병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선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다. 예. 이 경우도 여러분들 B의 경우 A의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거고 B의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죠. B의 경우 병의 정에 대한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 그 변제 약정은요 선량 풍속 기타 사실서 위반된다. 맞죠? 뭐 똑같은 얘기고요. 4번 B의 경우 제3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나요? 조금 전에 본 거 똑같잖아요. 그 첩계약.
차별에 증여하는 행위. 예. 지금 당사자가 어때요? 병과 정의 불법인 급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요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고요. 예, B의 경우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요 이거 무효 아니에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유효한 거고요. 제3자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이제 뭐가 무효라는 거죠? 도박 채무를 갖다가 약정을 하고요. 거기다 변제하는 그런 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예, 약정하고 변제하는 행위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좀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요.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예, 그 근저당권 말소 가능할까요? 예, 말소 가능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죠? 예,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이러한 행위가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죠? 그 변제하는 약정 그게 무효인 거지. 근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은요. 아직 변제한 건 아니죠. 아직 변제한 건 아니고 그냥 담보만 제공했을 뿐 아니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말소 가능하다는 거.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민법 103조에 해당되는 사항들 한번 쭉 봤고요. 기타 문제 한번 보죠. 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예, 2010년도에 물어본 건데. 예, 1번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아까 본 거죠? 예, 이게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하게 되면요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단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건 무효고요. 즉 소유권 취득 못해요. 2번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규정 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이자율까지는요 예, 유효하고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예, 3번 공익법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예, 이건 뭐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건데 이거 효력 규정이고요. 4번 예,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특별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알게 되는 건데요.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 변동 이거 이제 효력 규정이에요. 나중에 실명법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요. 5번 국토기획을 이용하는 법률상에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요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때 무효는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효력 규정 맞네요. 아닌 게 뭐였었죠? 1번이었네요. 예. 중개사 2009년도 문제인데요. 법률행위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예.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거든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채권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인가요? 조건이 성취돼야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조건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3번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죠. 이거 틀렸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추인. 추인은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추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4장 대리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효 취소 파트에 가면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돼요. 예,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얘기는요. 뭘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거요.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겠다 인정 왜 이렇게 인정하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예, 무효행위를 이제 인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추인하는 건데요. 모든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그 유효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무효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법 103조하고 104조거든요.
예, 그래서 민법 103조하고 104조는 추인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수됐어요. 계약 체결된 후 그 매매 계약은요 무효인가요? 이거 지금 후발적 무효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매매 계약 체결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후발적 불능은 어때요? 유효죠? 예, 원시적 불능만 무효잖아요. 예, 옳은 거 뭐 있었죠? 2번이었죠? 예, 2번 중개사 2008년도 문제인데요.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요. 농지 매매에 의한 매매 효력 발생 요건 이거 아니고요. 예, 이건 그냥 뭐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돼요. 2번 탈세의 목적으로 한 중과 생략 등기요. 언제나 무효인가요? 아니죠. 중과 생략 등기 예, 단속 규정이잖아요. 예,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 성립 후요. 예, 계약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맞네요. 이거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 유효고요.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했어요. 표시된 동기가 동기의 불법 반세 법률행위 무효가 될 수 있죠. 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이것도 뭐 본 거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이거 통정 회의 표시로서 무효지 반세 법률행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예. 쭉 이제 뭐 중개사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 다 여러분들 보신 거거든요.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예, 주택관리사 2010년도 문제인데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요 무효인가요? 맞죠? 예, 강행법규 위반해야 무효지 예, 의무법규 위반하면요 무효 아니죠? 또 강행법규 중에서도요 효력 규정 위반해야 무효지 예,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죠? 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어때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가요? 맞죠? 예,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일부 무효의 법리. 3번 법률행위 목적은요.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맞나요? 예.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할 필요 없죠. 이행기까지는 확정해야 되죠. 예. 4번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요.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 맞나요? 예.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강에 빠진 바늘 반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5번 법률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네,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 그 이행 전에 이거는 원시적 불능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죠?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 이행 전에 불가능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죠? 예, 그 법률의 무효 아니죠? 후발적 불능 유효죠? 예. 지금 목적이란 효력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있죠? 이쪽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지금 다 풀어본 거거든요. 이 정도면 시험에 나올 만한 일단 기본적인 유형은 다 보신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 이중 매매하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고 반드시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문제. 근데 처음에 이제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아마 이론 공부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그 뒤에 보면 단원별 문제 있잖아요. 거기는 문제 아마 다 풀어보시면서 실은 공부하기 좀 힘드실 건데 웬만하면 문제 이론 공부하면서 문제까지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거는 제가 뭐 백날 그 말씀 드려도 뭐 모르시고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면 그런 걸 느끼시게 되거든요. 예, 단지 이론 공부만 쭉 할 때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좀 이해도가 틀립니다. 이해. 예, 이해도도 틀리고요. 또 이론 공부를 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해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할 때요. 그 이론이 실제 그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건지 알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요. 알고 책을 보는 거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이론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하고요. 좀 공부하는 차원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그 이론 공부하신 이후에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